예정입니다. 자,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클럽 수업 열심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날도운 TV의 최도운입니다. 선생님 수업 안녕하세요. 채연 학생. 선생님 수업 다들 잘 듣고 있나요? 그 초반에는 이제 여러분들 정원이 한 210명, 212명인가 되는데 초반에는 조회수가 한 230, 240이 나오던데 마지막 영상은 아직 조회수가 80이더라고요. 그래서 하하하 그래 학생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또 고3 언니들은 제가 이 수강 여부를 타이트하게 따져묻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제 앞에 수업 전부 다 들으신 분? 3초 3, 2, 1 없으신 걸로. 자, 중간중간 고마워요. 그러면 수업 전에 간단하게 댓글을 누가 하나 달면 그 똑같은 댓글이 쭉 달리는군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 선생님이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혹시 너무 선생님 말에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해서 한 10분? 12, 3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찍고 나면 20분씩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해 줄래요? 선생님 수업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설명을 좀 약간 편집을 안 한 탓에 조금 늘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 요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 설명이 조금 좀 지루했던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시작인데 그 얘기를 지금 들으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수업 영상 다 찍고 나서 끝난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정대로 스포츠 클럽 다이어트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이제 그 자료가 안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뽑아왔어요. 선생님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에 최적의 인물인 이유는 선생님은 이게 선생님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엄청 통통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게 4학년 때 아이 귀여워. 엄청 통통하죠. 이때도 뭐 교실에서 제일 크고 통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이라이트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왔던 시절 100kg를 넘겼던 시절이에요. 뭐 스윙스? 뭐 랩하는 친구 닮았다고 친구들이 되게 놀렸었어요. 이때가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고 기숙사 앞인데 몸무게가 101kg, 102kg를 찍고 나서 그 뒤로 재지 않았어요. 그 뒤로 분명 체감 키로수는 더 늘어났지만 못 재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저는 군대에 가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군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맨 오른쪽에 왼쪽이야. 오른쪽 왼쪽 개념이 없네요. 173번 훈련병 최도운 이게 이제 저거든요. 이때는 거의 한 107, 8kg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고 어려서부터 좀 통통했고요. 먹는 것도 좋아했고 뭐 물론 선생님은 운동도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막 너무 통통해서 이렇게 처지는 그런 스타일이보다 약간 그 땅땅한 그 덩치 큰 사람들 있죠. 강호동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이 찌긴 했었어요. 그래도 결코 선생님은 살면서 뭔가 마른 몸을 가져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 갔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정량의 식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돼서 이건 약간 상반신 노출이라 짧게 보여줄게요. 자, 이게 군대를 가서 이제 불과 3개월 만에 100일이 채 안 됐을 때 살이 저렇게 빠졌어요. 그냥 저절로 빠진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일부러 운동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빠져서 이제 몸을 좀 건강하게 빼자 해서 이게 선생님이 이제 전역할 때쯤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운동을 해서 이 정도 몸을 만들어서 이제 전역을 한 거죠. 선생님의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선생님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다이어트를 그냥 야 이렇게 하면 살 빠진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직접 살을 빼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중간중간 댓글을 좀 달아주면 제가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없는 댓글이라도 좋아요.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댓글이 막 움직이면 내가 이제 앞에 학생들이랑 같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 댓글이 안 움직이면 약간 되게 의기소침하게 혼자서 선생님은 사실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 학교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다이어트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은 이제 나와서 충분히 살이 다시 찔 만한 여건이었어요. 다시 이제 나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대학 생활을 하느라 그때만 해도 약간 술을 좀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술도 적지 않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자연스럽게 찔 수밖에 없었지만 선생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살이 빠진 이후에 선생님이 느꼈던 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살찌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또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살쪘을 때 느끼지 못한 그냥 호의와 편의들을 좀 느끼면서 이거를 좀 지켜나가야겠구나. 살을 좀 이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려고 너무 이제 몸이 커지지 않게 해야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 다이어트를 평생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아서 애들도 안 오는데 뭐라고 하면서 요새 좀 집에서 조금 게으르게 생활을 했더니 지금 살이 좀 많이 찐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이 오는 1 플러스 1이 뭐냐고요? 선생님이 적은 건가요? 1 플러스 1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려주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도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편하게 먹고 쉬면 금세 살이 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들이 오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이어트란 무엇이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한번 대답해 줄래요? 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혹은 다이어트를 신경을 쓰고 있다. 체중에 신경을 쓴다. 한 분. 지금 총 9분. 아마 저기서 제 거 숫자가 있으니까 제 거 빼면 8분이 계신데 8분 중에 한 분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윤학생, 나연 학생.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8분 중에 3분, 4분 정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연 학생, 안 돼요. 선생님이 다이어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해줄게요. 라방이 지금 이 라이브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수업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을 수 계시기만 하면 저는 지금부터 3시까지는 별다른 계획을 안 잡고 여기서 놀다가 전 수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놀다가 교무실에 가서 또 이제 업무를 좀 보러 가야 되는데 3시 정도? 네. 여러분이 계시면 저는 길게 할 수 있어요. 대신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힘들겠죠? 굳이 편집은 안 해드릴 생각입니다. 편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3시까지는 한 40분, 50분까지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끝내고 그 뒤로는 이런저런 여러분들 질문 받고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이어트란 무엇이냐? 이거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혹시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다이어트라는 건 내 몸에 그 키로수가 빠져서 내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다이어트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 선생님 지금 수업 준비하느라 지금 하나 가득 떠와서 다 마셨거든요. 중간중간 마시면서 할게요. 저 물을 선생님이 안 마시면 이 물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을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안 먹는다. 그럼 이 물만큼은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은 저의 몸이 과연 건강한 몸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즉 다이어트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내가 가벼워져야지라는 인식보다는 내가 건강해져야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쁜 몸, 건강한 몸을 갖는데 훨씬 더 가까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체중계에 있는 숫자만 보고 최민수 학생 왔어요? 숫자만 보고 여러분들 안 먹고 막 굶고 막 물 안 마시고 아까 무슨 이상한 약 먹고 한다면서요. 제가 남고에 오래 있어서 그 약 먹으면 이제 다이어트 한 친구들이 없었는데 여학교에는 꽤 많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실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정말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이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 막 운동해서 제 팔뚝이 막 두꺼워져가지고 막 남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꺼워질 만큼 이게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조금, 요새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 팔뚝이 조금씩 두꺼워져요. 그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잠깐 한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팔뚝을 갖게 되고 막 등발이 막 넓어지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몸에 근육량을 늘려서 그 근육이 지방을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여러분들의 몸에 지방량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는데 혹시 약간 그 지방과 단백질에 대한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지방이 무거울까요? 근육이 무거울까요? 지방이 무겁다. 근육이 무겁다. 아무거나 찍어주실래요? 다들 잘 알고 있군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군요. 죄송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맞아요. 근육이에요. 지방 안 무거워요. 여러분, 지방이 없는 근육으로만 된 고기 덩어리를 물 위에 딱 올려놓으면 그 덩어리는 물 아래로 가라앉아요. 이걸 비중이 높다고 하거든요. 물보다 더 무겁다는, 똑같은 부피에 비해 그 안에 밀도가 더 높아서 더 무겁다는 뜻인데, 반대로 하얀 지방을 썰어내서 지방을 이 물 위에 띄워놓으면 그 지방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이제 스포츠 클럽 때 설명했듯이 선생님 수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물 위에 잘 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성이 남성에게 없는 몇몇 부위에 특정 이제 지방량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의 지방량의 총량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훨씬 더 물에 잘 뜨는 거죠. 즉 지방은 물에 가볍고 근육은 이제 더 무거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숫자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했을 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야지 이 근육이
이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 이 배 옆에 옆구리에 있는 이 살들을 빼기 위해서는 근육들이 그 지방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육이 있을수록 더 빨리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시작은 뭐냐?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그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이 설명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할게요.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딱 길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체중계 위에 올라간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약간 초등학생 상대로 한 질문 같긴 한데. 자, 이제 지방을 빼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무산소 운동을 했어요. 몸무게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맞아요. 늘어납니다. 무조건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늘어나서 체중계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니까 살쪘어, 운동 안 해. 그러고 또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방은, 내 몸 옆구리에 있는 지방은, 지금 선생님도 지금 옆구리에 지방이 엄청 꼈어요. 나이살인 것 같은데, 이 지방을 빼려면 옆구리 운동을 막 해야 돼요. 옆구리 막 운동하고, 막 아령 들고 옆구리 이렇게 당겨서 올려가지고, 옆구리에 근육을 자극을 시켜주면 그 근육들이 옆구리에 있는 지방을 막 뜯어먹고, 이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존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첫 번째로 몸무게가 일단 잠깐 늘어나요. 몸무게가 늘어난 이후에 이 좀 커지고 발달된 이 근육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잠깐 이 몸무게가 올라갔던 이 근육들이 지방을 태우면서 점점 몸무게가 내려가면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한 가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체중계 위에 있는 숫자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의 성공 실패를 이야기해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이 빠지기 위해서 체중계 위의 숫자는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몸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잠깐 쉬어갈게요.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됐어요? 고마워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그래도 근육이 늘어나면 너무 안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얘기를 되게 해보고 싶어요. 항상 남학생들이랑은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학생들과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몸이라는 건 정말 약간 이렇게 팔다리가 막 가늘고 마른 몸이 정말 아름다운 몸일까요? 약간 남고에서 이제 했던 세팅이라 조금 용어들을 조금 선생님이 수정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몸은 건강한 몸과 등치돼요. 건강한 몸은 아름다운 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떤 학자가 그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배우자, 어떠한 이성에게 마음을 뺏기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생물학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이제 호감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는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인생을 꾸려나가며 내 후대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이성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 단적인 예로 이런 예가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키 큰 남자,
혹은 좀 이렇게 몸이 좀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 역사학자는 인류가 태초에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키가 커서 더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고 더 힘이 세서 저기 있는 사슴을 막 뛰어가서 막 돌을 던져서 잡아오고 살쾡이 막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막 횃불을 휘둘러가지고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성, 남자에게 여성이 이제 매력을 느껴왔다는 거죠. 그 오랜 유전자에 학습되어 있는 호감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키 크고 건강하고 건장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반대의 의견이에요. 이거는 그 학자의 의견입니다. 반대로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에 사실은 참 용어가 어렵네요. 굉장히 이렇게 섹시하다고 이야기 되어질 때 이제 가슴과 엉덩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그것도 약간 무슨 음란 마귀들이어서 특정 부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생물학자의 의견이에요. 너무 조심스럽네요. 남고하는 사람은 달라서 이 생물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여성의 이제 그 가슴은 자신의 후대 아이에게 더 넉넉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이 저장 공간으로서 이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런 것에 이제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 이제 골반이나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 확실히 이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말이에요. 골반이 넓을수록 훨씬 더 아이를 더 잘 낳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과 똑같은 옛날에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이 많고 부족의 인원들이 늘어나서 이제 다른 부족과 이제 싸움을 했을 때 이길 만큼의 이제 머릿수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이 다산의 상징 이 비너스 발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보면 굉장히 가슴과 골반이 큰 여성을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으로 꼽아놨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넓은 골반을 통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성이 그 시대의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죠. 지금 시대는 전쟁의 시대, 무자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막 덩치가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선호 대상이 아니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진땀나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선생님의 표현이 혹시 괜찮은가요? 이해가 되나요? 생물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이제 일정 부분 집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인 면들을 통해 사랑을 키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진짜 정말 좋은 사랑, 정말 진정한 변치 않을 요즘 참 너무 우리의 사랑이 자꾸 변하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었고 이젠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이 어떤 그동안 살았던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이 전달한 내용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적어도 이 생물학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아름답다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아이를 키우고 안 키우고는 이제 선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꼭 여자는 아이를 꼭 낳아야 돼라는 거에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폭력적인 거예요. 아이를 낳을지 말을지는 오로지 엄마의 스스로의 몸을 이제 10개월 이상 아이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헌신해야 하는 엄마의 이 결정이지만 함께 이 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서로 건강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름다움이란 결국 건강함에 저는 거의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또래인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TV 매체, 우리 이 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삐쩍 마르고 막 말도 안 되는 약간 뭐 다들 수술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의학적 도움을 통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몸매의 여성들이 TV에 나와서 그들이 마치 아름다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자꾸 보여지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움을 쫓게 되는데 그러한 연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몸들은 단언할게요. 단언컨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몸을 유지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마른 모델들, 너무 마른 연예인들의 TV 출연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그러한 매체가 주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또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의식을 심어줘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직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 연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TV 속에 나오는 막 노래를 부르는 언니들, 이 춤은 뭐지? 언니들의 마르고 마른 몸매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이 축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도 실패할 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체형에 어울리는 건강한 몸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에 필요한 적정량의 근육량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근육의 부위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위치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제 남고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가슴 근육, 삼각근, 어깨 근육, 이두삼두 이쪽을 많이 해서 이제 좀 더 건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쪽 근육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하체 쪽에 뭐 허벅지, 그다음 허리 코어, 그다음 대둔근 이런 쪽의 근육들 운동을 많이 하면 그 근육들이 엄청 빨리 자리를 잡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지방들을 태우게 돼요. 결국 이 지방을 태운다는 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는 건데 기초 대사량 설명을 할까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기초 대사량을 모른다 손. 기초 대사량 이거 이러다가 1시간 수업하겠는데? 가득 떠는데 벌써 다 먹었네. 기초 대사량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초 대사량 설명 안 해도 괜찮을까요? 기초 대사량 넘어갑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쉽게 살이 찌는 것도 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칼로리를 섭취를 했는데 그 칼로리가 이제 이 지방으로 생성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그럼 요요에 대한 얘기 잠깐 해줄게요. 요요에 대한 얘기를 얼른 해주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얘기를 해줄게요. 요요 현상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봤겠지만 선생님 설명은 조금 조금 엉터리일 수 있어요. 조금 약간 더 쉬운 설명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들과 기관들은 건강을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블랙핑크의 이름 모르겠다 뭐 누구의 막 몸매를 보면서 밥을 굶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몸에 있는 모든 기관과 세포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느낄까요? 잠시만요. 네, 그 밑에서 문 여시면 돼요. 밑에서 문 여셔야 돼요, 밑에. 미술실 수업 중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네요. 어떤 거? 회의 전체 회의예요? 아니, 수업 혁신 동아리. 혁신 동아리 회의?
그래요? 저 지금 수업 중이라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온라인 수업 지금 실시간 수업이라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자, 다시 안내 드릴게요. 요요 현상은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여러분들이 굶는 상황을 그 세포들과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난이에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들을 먹고 막 재생도 해야 되고 피로 회복도 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뭐 일하려면 먹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섭취한 칼로리가 있어야 그 칼로리를 얘네들이 일을 하는데 얘네들이 일을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음식을 안 먹었거든. 나 살 빼겠다고 굶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비상 경보를 켜는 거예요. 비상.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꾸준하게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방에 만약에 자가격리 중이에요. 여러분들 방에 꾸준하게 이제 뭐 밥이 도시락이 하루에 3끼씩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3끼를 먹으면 충분히 이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3끼의 도시락이 아니라 한 끼만 들어오게 돼요. 그 한 끼만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 다음 끼니까지 24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도시락 한 끼를 다 먹는 게 아니라 반절만 먹어요. 그리고 반절을 남겨놔요. 왜? 그 다음 24시간 동안 못 기다리고 중간에 내가 한번 또 허기를 채워야 되니까. 이 반절을 킵하는 행위가 바로 지방으로 축적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포들은 여러분들이 밤을 굶으면 얘네들은 비상체제로 전환돼서 여러분들이 섭취한 아주 작은 칼을 전부 다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쌓아두는 데 쓰게 돼요. 이게 요요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괴롭히면 여러분들의 몸은 건강하게 살을 빼는데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 빼기 위해서 물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먹는 총 칼로리 양을 줄여야 되기도 해요. 근데 줄인다고 해서 중간에 아예 밥을 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 끼를 안정적으로 약간의 분량과 식사를 구성하는 이 영양소들을 조금 조절해야지 함부로 굶거나 물만 먹거나 혹은 한 가지의 이 영양분으로 되어 있는 이 섭취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오게 된다는 점이죠. 요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미 알고 있는데 너무 저렴하게 설명했을까요? 시간차가 확실히 길긴 기네요. 여러분들이 밥을 굶으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선생님도 여유가 없지 않았어요. 한동안 되게 군대에서 꽤 오랫동안 여유가 좀 있었는데 꽤 한 1년 반 정도? 정말 1년 반 정도 꾸준하게 그 체형을 유지하니까 지금은 먹어도 예전처럼 많이 살이 찌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점. 자, 그럼 아까 이제 질문했던 다인 학생이 질문했죠? 어떤 운동이 좋으냐? 자, 이 어떤 운동이 좋으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과학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요. 지방은 어떻게 분해되는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를 하면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섭취한 칼로리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방을 태우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살, 옆구리 살 얘들을 태우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금방 섭취해서 쓰기 좋은 칼로리와 이미 한 차례 한 차례 그 저장 상태로 바뀌어진 지방 둘 중에 뭐가 더 쓰기 편할까요? 맞아요. 이 그냥 섭취한 칼로리가 훨씬 더 바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이 지방은 좀 어렵게 꺼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밥 양을 좀 조절하는 것도 이 지방 분해인데 분명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방을 분해할 방법이 없냐? 아니에요. 지방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분해가 된다고 해요. 요리할 때도 지방 그래.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해봤죠? 안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좀 해보세요.
설거지할 때 여러분 과일이나 혹은 뭐 닭가슴살까지만 해도 설거지할 때 굉장히 쉽게 설거지가 돼요. 그런데 제일 설거지가 안 되는 게 뭐죠? 뭘까요? 설거지할 때 이게 묻으면 제일 잘 안 지워져요. 설거지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버퍼링이 늘어졌나? 인터넷이 늦어졌나? 맞아요. 기름이에요. 기름 이꼬르 지방이에요. 그 돼지고기 이 삼겹살 굽고 나서 기름 쫙 낀 접시 혹시 닦아봤어요? 그 좀처럼 안 닦아요. 그 세제도 잘 안 닦아져요. 그거 어떻게 닦는지 아는 사람? 나 그거 어떻게 닦는지 안다. 어떻게 닦는지 아는 분. 약간 실시간의 느낌을 좀 느끼고 싶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 정진영 학생, 정답. 정진영 학생은 선생님이 정진영 학생. 이거 어떻게 주지? 기프티콘? 선생님 수업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한테 제가 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진영 학생 정답이에요. 두 번째 얘기한 나연 학생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맞아요. 따뜻한 물로 굴리고 지방은 따뜻한 물, 또 아니 뜨거운 물로 잠깐 부어두면 스르르르 녹아요. 그때 이제 손 안 대게 장갑 끼고 이 세제로 닦으면 말끔하게 닦아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방은 어떤 온도에서 분해된다? 따뜻한 온도. 즉 우리 몸 다이어트 할 때 무슨 팩이라고 해서 막 그 은박지 같은 거 꽁꽁 묶어놓고 막 무슨 열팩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약간 그것만 하면 살이 빠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지방을 따뜻하게 만든 상태에서 근육이 막 활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 여기 있는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따뜻하게 땀복 같은 걸 입어서 선생님의 체온이 막 늘어나게 해서 막 근육을 운동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근육들이 따뜻한 상태에서 막 힘을 쓸 때 여기에 있는 지방들이 이 뜨거운 물 부은 그 삼겹살 기름처럼 흐물흐물흐물 녹아요. 그럼 흐물흐물 녹은 그 지방은 이제 근육들이 갖다가 열량으로 쓰기가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날 만큼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만이 지방을 태웁니다. 셀프 칭찬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산소, 유산소 설명 아까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유산소라는 것은 호흡을 계속 가쁘게 이어갈 만한 아주 지속적인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30분에서 40분 이상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뜀박질, 조깅, 뜀박질, 그다음 줄넘기, 수영, 그다음 자전거도 좋아요. 이 운동을 10분 막 해. 10분 하고 쉬었다. 야, 나 운동 중이야. 개 힘들어. 그리고 10분 있다 또 해. 또 막 해. 몸이 식었는데 식고 나서 또 막 해. 막 하다 10분 했어. 야, 게임 한 판 해. 막 게임 한 판 하고, 야, 이제 좀 괜찮다. 또 막 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근육은 늘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요소에 숨어 있는 지방들은 분해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유산소를 해야 되냐는 각자의 영역인데 전신에 있는 지방을 골고루 다 빼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신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 30분 이상 이어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나한테 맞는 운동을 골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정도씩 꾸준히 해준다면 무조건 빠집니다. 선생님 밑에 있잖아요. 이게 저예요. 이게 선생님 동기고 이 몸이 될 때 선생님이 자유시간이 1시간 있었는데 자유시간 1시간 중에 45분을 안 쉬고 운동장을 뛰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딱 2달 반이 지나고 이제 이 몸에서 이 몸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꾸준한 유산소성 운동이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이 꾸준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 얘기했던 뭘 길러야 한다? 몸에 근육을 길러서 그 유산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놓고, 그 근육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 오랜 이 시간 동안에 이 지방을 분해해서 이제 해주는. 남윤아 학생 근육 좋아요. 남윤아 학생도 제가 아이스크림 쏠게요. 몇 명 없어서 다 써도 돼. 10명이면 그래도 열심히. 자, 유산소 운동 추천해 주세요. 좋아요. 질문도 인정할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은 일단 뜀박질이에요. 근데 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쉬고 40분을 뛸 수 있다면 40분 동안 뛰는 게 좋아요. 하지만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은 우레탄이나 혹은 그 인조잔디가 있는 운동장이 근처에 있다면, 옆에 마포가 있던데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포고등학교 운동장 참 좋더라고요. 엄청 부러워요. 푹신한 곳에서 이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뛸 수 없다면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속보, 빠른 걸음. 그렇다고 뭐 아줌마들처럼 막 팔을 막 저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거 저으면 이 근처에 있는 몸이 이제 열이 올라가서 더 빨리 체온이 높아지니까 효과는 있어요. 해서 하면 되는데 너무 웃기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뛰고 싶은데 못 뛰겠어요. 그러면 김다현 학생, 선생님이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수영이지만, 수영 사실 이렇게 수영복 입고 수영장을 가는 용기를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전거가 가장 좋아요. 앉아서 하는 사이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한강이나 이제 안전한 곳에서 운동장에 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30분 동안 안 쉬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무릎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유산소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까? 자, 유산소 운동,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 그 건강검진 혹시 받아봤어요? 건강검진에 질문 문항 중에 일주일에 운동 몇 번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생각보다 더 자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거든요. 가면 이제 물어봐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십니까? 숨이 찰 때까지 운동을 하십니까? 주 몇 회 운동을 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본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 건강해졌다라는 지표로 의사가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건강해진 몸은 특정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별히 세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선생님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 건강한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감기 바이러스에 좀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렇다고 감기 바이러스가 저를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겠죠? 감기 바이러스가 가끔 제 몸에 들어와요. 그리고 몸이 으슬으슬해요. 이거 감기 느낌인데? 저는 그럼 운동장에 나가요. 그래서 시간 재서 1시간 뛰고 들어옵니다. 땀복 입고 땀 쭉 흘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땀 안 씻게 몸 좀 따뜻하게 입고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요. 8시든 7시든 자요. 감기증이 있어. 그러면 밥 적당히 먹고 땀 1시간 쭉 빼고 따뜻한 물로 씻고 자. 다음날 끝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 면역력에 이제 이 건강한 면역 체계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준다고 저는 믿는 거죠. 키가 작아서. 자, 다양한 질문들, 선생님 지금 이미 50분 수업을 했는데, 잠시만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대본을 보니까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질문 시간으로 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 받을게요. 류현주 학생 질문.
기록해 놓을게요. 아, 그리고 기프티콘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남아서 저한테 얘기해주고 가야 돼요. 어떻게 받을지 지금 저랑 고민해 봅시다. 키가 너무 작다. 키가 너무 작은 거. 뭐 사실 키에 대한 자료도 선생님이 많이 봤는데 사실 유전적인 게 커요. 키는 정말 미안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인 게 절대적이냐? 아니죠. 내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유전적인 한계가 여기인데 내가 그 키 크기 위한 적당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안 하면 이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이만큼밖에 못 크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한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이제 이 현 과학 의학계의 정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섭취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장판, 무릎, 허리 사이사이에 성장판들이 있는데 이 성장판들을 자극시켜주면 좋대요. 그래서,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래, 이게 좋은 예다. 유도 선수들 키가 잘 안 큰대요. 그 다음, 막 무거운 거 드는 거 뭐지? 그거? 엮기 드는 거? 그런 운동 하는 분들도 키가 잘 안 큰데요. 왜? 엄청 무거운 무게로 계속 짓눌리고 으깨지고 막 이렇게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더 안 크는 거예요. 이 성장판이 자극이 안 돼요. 누가 키가 많이 크냐? 배구 선수, 농구 선수. 물론 키가 커서 이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키가 크기 위해 이 운동을 하기도 한다는데 왜냐? 상하 운동. 자, 여기서 점프 해서 떨어지면 이 뛸 때마다 여기 있는 관절 사이사이에 있는 이 성장판들이 자극이 된대요. 여기 이렇게 유도는 막 누워서 막 에이 너 싸우자 덤벼 막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통통통통 할 때 오는 이 수직 계열의 이 자극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가 크기 위해서는 줄넘기 되게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 그냥 뭐 뜀박스도 괜찮아요. 상하로 뛰어서 온 몸이 상하로 이제 자극이 될 수 있는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첫 번째 잘 먹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상하 운동, 그 다음 마지막이 이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호르몬이 발산되는 시기가 새벽 시간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잠을 안 자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진단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잘 먹고 적정한 운동하고 그 다음 너무 늦지 않게 일찍 자고 새벽 시간대 꼭